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시장 전망 또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보시면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의 일기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닝 시즌이라서 제가 정보들을 많이 가는데요. IT 업황, 요즘 IT 관련주들이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를 움직여서 그런 얘기들 제가 만든 자료도 당연히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 올릭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가 이번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가지고 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좀 더 강세였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면요. 네, 제 드리는 자료들,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위험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 테마 장세가 화려해 보이긴 한데 그냥 자칫하면 눈 깜짝할 새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요일 같으면 변압기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가 4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하는 얘기 나오니까 그냥 네, 시가총액 13조짜리 현대일렉트릭이 바로 5% 빠져버립니다. 쿵 떨어버린 거죠. 바로 큰 운봉이.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수주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냥 8.2%, 8.2%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7조, 13조짜리도 눈 깜짝할 새 쿵쿵 떨어진다. 참. 그 다음에 장주에도 마찬가지. 하나 엔진 같은 거, 와, 이런 음봉 하나 만약에 정말 재수 없는 분이 28,750원에 샀다. 그러면 정말 이 하락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보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5%는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3% 끝나니까 이걸 합치면 한 18%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고점 잘못 잡았는데 하루에 18%나 손해볼 수 있는 음,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도 8.6%나 빠져버리고요.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 휴젤 이런 건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 들어오면서 11%, 12%씩 올라가는, 뭐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 하락할 때 이런 거 하나 잘못 걸리면 와, 당직 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그 대형주가 이러니까 뭐 중소형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휴젤도 시총 3조기는 하지만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약간의 뉴스나 재료 이런 것들 등장하고 외국인 매매로까지 겹치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왕왕 보인다.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같은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니까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네요. 그래서 한번 또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또 숨도 못 쉬게 14만원대, 14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그냥 10만원대 초반까지 10만 초중반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특히 장중 변동성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 이건 외국계 대표하는 후배한테 물어봐도 그 원인을 자기도 뭐 어떤 시스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각자의 이게 퀀터 펀드들, 퀀터테이티브 펀드, 이 수학자들이 수학 공식을 넣어서 뭐 각자의 뭐 공식들이 있겠죠. 해서 알고리즘의 기계적 매매. 이게 작년 상반기에 이런 또 경우가 많았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게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다. 이렇게 추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을 갑자기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 오늘 확 올라버리고 내일 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팍 뛴다. 그런 고점에 무조건 팔고 다시 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탄력적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먹기는 힘들고 잘못 걸리면 그냥, 왜냐하면 오르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올랐다가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한 이틀 올랐다 싶다가도 갑자기 뭐 나오면 툭 빠져버리기 때문에 먹기는 힘들고 자칫 깨지면 크게 깨질 수 있는 장이다. 이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가 시장에 다시 극성을 부리는 느낌이 들고, 다음에 미국 시장 괜찮아요. 네.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게 상당히 지금 강세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역시 국채금리와 증시는 좀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뭐 추세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의 흐름으로 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질서는, 기존의 질서는 사라지고 있다. 뭐냐면, 자, 드디어 외국인이 팔아도 지수가 오르는, 그래서 2월 12일까지는 어떻다? 네. 지난 1월 16일부터 외국인의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지수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는 흐름이 계속 전개됐는데 2월 17일부터 깨지는 모습, 2월 13일부터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연기금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월 13일은 투신도 그동안 계속 순매도 했는데 투신도 야무지게 순매수했습니다. 656억이나. 그래서 2월 13일에는 연기금과 투신의 힘을 합쳤고 2월 14일에 연기금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일치하는 게 깨졌다. 그만큼 외국인의 절대적 영향력은 좀 벗어났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2월 6일이죠 아마. 이때부터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을 큰 폭순 매수하면서 사실은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은 영향력이 제일 컸다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은 투신과 연기금이 또 관망세로 돌아서 버린 바람에 코스닥 시장도 기존의 연기금 투신이 종목 장세로 활발하게 하는 흐름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인데, 금요일은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의 절대적 영향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연기금 투신 주도의 장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면서 어수선하다.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종목당 매수가 많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을 770억, HLB를 658억,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은 연기금과 투신의 영향력이 좀 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외국인의 종목 영향력이 뚜렷한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건 레인보우는 이틀 연속 순매수했어요. 그 외에 HLB, 알텔, 휴젤, HVM 이런 종목은 목요일은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금요일날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역시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하는. 그래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코스닥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 금요일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많다 이렇게 하면요, 오늘 알고리즘에 기계적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초단타를 치시는 분은 기장 초반에 이런 흐름이 있으면 종목을 편성했다 장중에 고점에 때리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뉴스에 아주 민감하다. 지난주에도 외국 뉴스에 아주 민감했지 않습니까? 존스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래가지고 군안 관련주들이 큰 폭 상승하기도 했고,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갑자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내기 나니까 쿵 빠지기도 하고 계속 뉴스에 아주 민감한 흐름이 이번 주에 지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기계적 매매가 점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뜬금없이 팍 올랐다가 팍 빠지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차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겠다. 네, 조정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예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차하면 일단 던지고 다시 보겠다. 이렇게 엉덩이 가볍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우리는 본질에 접근하면서 올해 업황이 좋으면서 주가가 들어오는 종목 나는 뭐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고 뭐를 떠나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원칙을 한번 더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산 종목들 보면 네, 지난주에는 이런 종목 현대건설 참 계속 사죠. 그러면서 DLENC 이런 종목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도 기관이 좀 많이 삽니다. 음식료는 삼양식품 또 이것도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수 성격이 좀 있어 보여요. 금요일 외국인 매수 많으면서 강세를 보였고 오리온 등등 음식료도 요즘 대상, 풀무원 은근히 수급이 약간 들어오면서 기술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화장품도 다시 아모레퍼시픽 어닝 발표하고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고개 드는 분이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화재, 생명, 물산 등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상 그 외 휴젤, 가온칩스, HBM, 에이렉스 등등등등 종목들도 좀 여러 보이는데 이런 종목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전개되는구나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리포트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쪽으로 해서 네, 그 새로운 종목들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고 정의원님은 한 종목 더 해드려서 새로운 권한 관련주에 한 종목 더 해드렸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랑 참여를 두시고 프로의원 가입하기 정의원 가입하기 하시는 걸 제가 좀 조언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혼자 하지 말자 하자. 그리고 금요일날 FST 리포터를 올렸는데요. FST 가볍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EUV 관련주 FST는 펠리컬 만드는 회사입니다. 펠리컬. 펠리컬이 뭐냐 한다면요. 웨이퍼를 보호해주는 투명한 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막 먼지가 찌끄레기들이 있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투명한 막이다. 그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데 그 다음 칠러는 뭐랄까 좀 식히는 역할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체인버를 좀 식히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네, UV 펠리컬입니다. UV 펠리컬 1세대는 일본 미쓰유화학이 독점하는데 이제 2세대로 넘어갔는데 2세대는 CNT를 씁니다. 카본 나노 튜브를 써서 다들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바쿠스라고 여기 학회에서 FST와 함께 개발하면서 CNT 펠리컬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걸 작년 10월에 삼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FST 펠리컬은 지금 SNS텍 가고 FST가 각자 개발하고 있는데 FST가 한 발 앞서 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1월 말에 양산 시설이 완료돼 시제품이 나온다. 근데 지금 2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높일 필요 있다. 이미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들한테 이미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들 프로의원님들 보시면 자, 2월 초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딱 눈에 안 띄는데요. 네. 어쨌거나 제가 UV 관련주로서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일찌감치 일찍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우리 정의원님들, 프로의원님들 하셔서 좀 많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만 건져도
충분히 되고, 만약에 아직 저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시면요, 제가 또 시차를 두고 이렇게 리포트를 올리니까 이 리포트를 보고 제 데일리 읽고 하시다 충분히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돼서 수익 많이 나시면 네, 가입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또 좋은 기운이 우리 애청자님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저는 화요일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